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혈압이 유난히 높게 나오거나 평소처럼 먹고 생활했는데도 혈압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느낌. 사실 60세 이상 어르신 2명 중 1명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고 그중 상당수는 본인이 먹는 음식이 혈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직접 부모님과 환자분들께만 조용히 말씀드렸던 혈압을 안정시키는 3가지 핵심 식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동안 여러분은 왜 이 음식들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지,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 어떤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편안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실천 가능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30년 이상 고혈압, 심혈관 질환, 노년 질환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드리는 정보는 과학적 근거와 실제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교육 목적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적용하시기 전에는 꼭 여러분을 진료하고 계신 주치의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혈압의 기본 원리와 왜 나이가 들수록 혈압 관리가 어려워지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피가 흐르기 위해 만들어지는 힘, 즉 압력입니다. 피가 온몸을 돌기 위해서는 심장이 펌프처럼 규칙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하며 혈액을 내보내야 하고 혈액이 지나가는 길인 혈관이 탄력 있게 열렸다 닫혔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혼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장, 즉 콩팥과 자율신경계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균형을 맞추는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혈관이 예전만큼 탄력적이지 않아 딱딱해지거나 좁아지기 쉽습니다. 둘째로 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 몸속의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셋째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같은 생활 요인에 대한 신경계의 회복력도 감소하면서 혈압이 더 쉽게 출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예전과 똑같이 생활해도 혈압이 점점 높아지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오해는 혈압이 조금 높아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진료실에서 종종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만 높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혈압은 오르내리는 폭이 커질수록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즉, 절대 숫자뿐 아니라 안정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면 알게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이유로 오늘처럼 식단을 포함한 생활 관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음식은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기 때문에 작은 차이가 혈관 건강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 원리를 이해하셨으니 본격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3가지 핵심 식품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과 혈압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은 스트레스나 유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실제로 혈압을 가장 크게 흔드는 요인 중 하나는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쉽게 간과됩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는 예전부터 먹어왔는데 괜찮았어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음식이라도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혈압을 올리는 음식과 내리는 음식은 명확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둘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채 섞어서 먹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아침에 좋은 음식을 하나 챙겨 드시면서 동시에 혈압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반찬을 함께 드십니다. 그러면 좋은 효과가 금세 상쇄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비밀 식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왜 어떤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어떤 음식은 낮추는지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혈압을 올리는 대표적인 요인은 나트륨, 즉 짠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물을 더 머금게 되는데 이때 혈액량이 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신장이 이 염분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70대 어르신 한 분이 평소에는 혈압이 잘 유지되다가 명절 때만 되면 갑자기 혈압이 오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짠 음식, 특히 젓갈과 국물 요리를 많이 드신 탓이죠. 음식 자체는 정말 맛있지만 혈압을 생각하면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둘째로 혈압을 올리는 음식에는 포화지방이나 과도한 기름이 들어간 음식도 포함됩니다. 이런 음식은 혈관 안쪽 벽을 더 두껍고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혈압의 안정성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름기 많은 음식은 체중에만 영향이 있다고 오해하십니다. 사실 혈관 자체의 탄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혈압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반대로 혈압을 낮추는 음식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혈관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 둘째로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음식. 그리고 셋째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음식은 자연스럽게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비밀 식품 3가지는 바로 이러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부모님과 고령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하고 있고 꾸준히 드셨을 때 실제로 혈압 수치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던 식품들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도움을 주는 3가지 핵심 식품을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음식이 어떤 원리로 혈압을 낮추는지, 하루에 어느 정도 먹는 것이 좋은지, 때로니 어떤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3가지 핵심 식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제가 진료 현장에서 부모님과 고령의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하고 꾸준히 섭취했을 때 수치의 변화를 관찰해온 식품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좋다더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나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씩 차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비트입니다. 비트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질산염이 풍부한 뿌리채소입니다.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혈류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과정이 부담 없이 진행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진료실에서도 비트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아침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비트 반 개 정도 약 50전체씩을 샐러드나 주스로 드셔도 충분합니다. 단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나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비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과하면 오히려 혈중 칼륨 수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식품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자연스럽게 도움을 줍니다. 혈압이 높아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나트륨 과다인데 바나나의 칼륨은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 섭취가 충분하면 혈관벽의 긴장도 완화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혈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혈압이 높은 분들, 점심 이후 혈압이 들쑥날쑥한 분들에게 바나나 한 개는 부담 없이 적용하기 좋은 식품입니다. 하루에 1개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역시 주의해야 할 분들도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들 또는 당 조절이 필요한 당뇨 환자분들은 섭취량을 줄이거나 대체 과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들은 염화티너 혈관 염증을 줄여 혈압이 오르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벽이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되기 쉬운데 오메가3는 이 부드러움을 회복시키고 혈액 흐름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관여합니다. 진료 경험에서도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꾸준히 드신 분들이 혈압 변동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주일에 2-3회 80ml 100g 정도를 구이나 찜 형태로 드시면 좋습니다. 단, 생선을 너무 짜게 조리하면 오히려 나트륨이 증가해 이 점이 상쇄되니 가급적 싱겁게 요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소개해드린 세 가지 식품의 공통점은 우리 몸의 본래 기능을 도와 혈압을 자연스럽게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즉각적으로 수치를 확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혈관과 신장의 부담을 줄여 꾸준히 섭취할수록 차분하게 혈압의 기복을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드시고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최소한 2주, 가능하면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식품들이 약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음식은 어디까지나 보조 역할입니다. 다만 약과 함께 섭취하면 혈압이 더 안정되고 용량이 줄어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에서도 식단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을 만큼 개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절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 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세 가지 식품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주일 또는 30일 실천 계획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가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고 반복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해 드린 세 가지 핵심 식품을 실제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도록 7일 계획과 30일 루틴 형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들어도 막상 실천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따라 할 수 있도록 하루 일과 흐름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혈압이 가장 많이 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식사와 규칙적인 루틴이 중요합니다. 기상 후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워주시고 가능하다면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바나나 한 개를 드시면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고 오전 내내 혈압이 안정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만약 당 조절이 필요하거나 바나나가 잘 맞지 않는 분들은 다른 칼륨이 풍부한 과일로 대체해도 괜찮습니다. 점심은 보통 활동량이 가장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과식만 피하시면 크게 무리되지 않습니다. 대신 짠 음식과 국물 요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특별한 음식을 추가로 드시는 것보다 미트를 샐러드 형태로 간단히 곁들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삶은 비트 50g 정도를 얇게 썰어 올리거나 시판 샐러드에 조용히 추가해도 맛에 큰 변화가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혈압이 비교적 안정적인 시간대이지만 이때부터 늦은 시간 사이에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저녁 식사 후 혈압이 다시 오르는 패턴이 꽤 흔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는 깔끔하고 가벼운 메뉴를 추천드리며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등푸른 생선을 구이나 찜 형태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때가는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냄새가 부담되신다면 레몬을 곁들이거나 생강을 넣어 조리하시면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의 마지막에는 마스미로가 맛배로고 마스니보고 지나는 흡사 16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안에서 천천히 걷기, 발목 돌리기,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히 혈류순환을 돕습니다.
실제로 이런 간단한 동작만 꾸준히 해도 밤 시간대 혈압이 덜 요동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7일 계획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일부터 7일까지 비트, 바나나, 등푸른 생선을 순환시키며 균형 있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수, 금에는 등푸른 생선을 저녁 식사로 드시고 화, 목, 퇴는 비트를 점심에 섭취하고 매일 아침에는 바나나 한 개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일요일은 편안하게 드시되 짠 음식만 피하시면 부담 없는 휴식일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루틴은 이 7일 계획을 그대로 4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아무리 좋은 식품이어도 과하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을 지키면서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30일간 꾸준히 실천하시면 혈압 변동폭이 줄어들고 아침이나 저녁에 급격한 상승이 완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만 중간에 어지러움이나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식단과 일상의 작은 변화가 몸에 부담 없이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천 계획까지 알아보았으니 마지막으로 꼭 짚어드려야 할 의학적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은 개인의 신장 기능, 심장 상태,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식품, 즉 비트, 바나나, 등푸른 생선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몸속 칼륨 수치가 올라가 부정맥이나 근력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미 의료진으로부터 칼륨 제한을 권고받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하고 가능하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절대 스스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음식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약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식단 조절이 좋아지면 약의 용량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변화는 반드시 의료진이 혈압 기록을 검토한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식단 변화로 혈압이 떨어지는 시기에 약을 임의로 중단하면 어지러움, 두통, 심지어 실신 같은 위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 신호입니다. 만약 특별히 짠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혈압이 평소보다 1030mg 이상 높게 나오거나 가슴 답답함, 숨가쁨, 심한 두통,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고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는 병이지만 이런 급성 변화는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압은 한번 측정한 숫자로 판단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의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측정 방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측정 전에 5분은 편하게 앉아 계시고 커피나 흡연 직후에는 피하고 집에서는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팔로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혈압의 진짜 변화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지키면 오늘 말씀드린 식단과 생활 루틴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핵심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압 관리는 어느 한 가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음식, 생활 습관, 그리고 몸의 균형을 함께 돌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음식은 가장 실천하기 쉽고 꾸준히 할수록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비트, 바나나, 그리고 등푸른 생선은 몸의 자연스러운 기능을 도와 혈압을 서서히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들로 너무 좀 어렵지 않게 일상에 넣을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기억하셨으면 하는 3가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혈압을 떨어뜨리는 음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둘째, 음식은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어 혈압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 셋째,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도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부모님의 혈압 관리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혈압은 조용하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 다뤄드렸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도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